자기다움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기다움의 감정과 감동의 존재 여부입니다. 자기다움을 찾고 확인하고 이루는 과정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은 너무나 다양하고 특별해서 일반화 위험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자기다움을 느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려서 자기다움을 알았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다움으로 자신을 만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느끼는 감정은 모두 개인적 체험이어서 이해시키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인생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나는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반쪽이라고 하는 배우자를 만날 때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피부치인 자녀를 만날 때입니다. 운명처럼 첫눈에 자신의 반쪽을 만났을 때 감정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운명이 진실인지는 결혼하고 죽을 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순간에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나의 50%를 물려받은 자녀를 보았을 때 감정은 배우자의 운명적 만남과는 좀 다릅니다. 제 경우에는 기쁨보다는 엄숙하고 경건했고 그리고 신비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7년 만에 얻은 딸이어서 더 특별했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3분도 되지 않은 아이를 보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엉뚱한 질문이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이 딸을 위해서 당장 죽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대답은 반사적으로 나왔죠.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7년 동안 딸처럼 키운 몽찌라는 반려동물 때문입니다. 개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세계 토픽에 나온 경우는 있지만 사람이 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경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7년 동안 몽찌를 개딸처럼 키웠지만 생명을 바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이 갑작스러운 감정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곤충부터 시작해서 물고기까지 가지고 있는 부성애와 모성애입니다. 저는 부성애라는 것을 처음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설명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지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본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낭만적이고 고결하기 때문이죠. 눈도 뜨지 못하고 울고 있는 나의 생물학적 반쪽을 보면서 또 다른 나와의 만남이 주는 신비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아이를 자기답게 키우는 일만 남았죠. 지금 우리가 찾고 구축하려는 자기다움도 자신의 반쪽인 배우자와 자녀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자신과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고 어려움과 갈등도 있습니다. 자기다움을 찾고 구축하려고 마음먹으면 배우자와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설렘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혼돈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충돌과 낯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 자기다움을 통해 만난 저 자신은 완벽한 배우자의 모습이 아니라 생존 능력 제로인 핏덩이 아이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 제 자녀를 보는 그런 신비함과 경건함은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불쌍하고 교만했고 기대 이하였고 안타까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의 자기다움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기다움을 확인한 수많은 선배는 저와 같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기다움을 깨달았을 때 벼락 맞은 기분, 순식간에 깨달은 그 무엇, 그리고 내면에서 강렬한 열정이라고 했죠. 저에게 이런 것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서 천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선택한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라이카 카메라 브랜드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검색해서 찾아보면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라이카를 명품 반열로 올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진 작가입니다. 저는 브레송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나에게 카메라는 스케치북이자 직관과 자생의 도구이며 시각의 견지에서 묻고 동시에 결정하는 순간의 스승입니다. 세상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파인더를 통해 잘라내는 것 안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집중, 정신훈련, 감수성, 기하학적 감각을 요구합니다. 표현의 간결함은 수단의 엄청난 절약을 통해 획득됩니다. 무엇보다도 주제와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전율이 왔죠. 그렇다고 사진이 저의 자기다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브레송이 말한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브랜드가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제가 느끼는 브랜드를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나에게 브랜드는 스케치북이자 직관과 자생의 도구이며 시각의 견지에서 묻고 동시에 결정하는 순간의 스승입니다. 세상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로 이루어진 세상 안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집중, 정신훈련, 감수성, 기하학적 감각을 요구합니다. 표현의 간결함은 수단의 엄청난 절약을 통해 획득됩니다. 무엇보다도 브랜드 목적과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브랜딩을 해야 합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붙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커닝 페이퍼를 던져준 기분이었습니다. 그 종이 안에 정답은 없었지만 풀이가 있었죠. 저는 그의 문장에 저의 자기다움을 대입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시작했던 자기다움의 질문이 4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그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창피하지만 저는 40살 이전의 삶은 가짜의 삶을 살았습니다. 40살 이전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항상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브레송처럼 자기다움을 확인하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북극 바다 밑에 있는 고래들을 찾아다니거나 심해 동굴에서 생명의 신비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지만 수억 광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1초처럼 쓰는 천재 물리학자도 있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우주를 연구하거나 우주 최초의 신비인 빅뱅 사건을 밝히려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과연 무엇에 이끌려 그렇게 살까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할까요? 평생 자신의 시간을 쏟으면서 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 저는 그들의 말에 제가 추구하는 창의성과 브랜드를 대입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1절이라고 하면 저의 것을 대입했을 때 같은 노래 2절처럼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영업사원이 매장을 돌아다니고 새로운 매장을 개설하는 일을 혹등고래 학자처럼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브랜드 잡지 에디터가 우리나라에 있는 3천여 개의 패션 브랜드를 취재할 때 공룡 화석을 찾는 고고학자처럼 시장 뒷골목까지 샅샅이 주신다면 어떤 브랜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존재하는 수백만 개가 넘는 브랜드의 기원을 빅뱅의 관점에서 연구한다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기다움을 구축하려는 생각, 그것은 자기다움으로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생각을 말합니다. 애플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iOS를 총괄했던 전 애플 디자인 책임자 조나단 아이브가 전화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폰이란 하나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루는 하모니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인 거죠. 우리는 그 경험을 계속 다듬어 나갑니다. 과감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를 허물면서 더 강력하게, 더 직관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더 유용하게 만들어 갑니다. 친숙함과 새로운 느낌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나단 아이브가 말한 부분을 나의 것에 대입했습니다. 브랜드란 하나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제품과 컨셉이 이루는 하모니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인 거죠. 우리는 그 경험을 계속 다듬어 나갑니다. 과감히 제품과 컨셉의 경계를 허물면서 더 강력하게, 더 직관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더 유용하게 만들어 갑니다. 친숙함과 새로운 느낌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2절로 만들었을 때 제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기쁨입니다. 끝에 가면 모두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끝은 절대 아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 거죠.
누군가에게 사진기는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고 누군가에게 전화기는 전자제품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 보이고 느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하는 일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영상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